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인 주부입니다. 이 채널의 열혈 팬이기도 하고요. 조금 아까 저희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시 외출을 하고 왔는데 햇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중복날이거든요. 이따가 가족들과 먹을 삼계탕을 끓이려고 합니다. 야외에 오래 있다가는 일사병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누이도 아니고 시모도 아닌 동서에게 무시를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사연을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머리에 든 것만 많다고 다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저와 동서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2살 터울의 남동생과 5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고, 그리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은 가정 형편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엄한 분이셨어요. 특히 첫째인 저를 많이 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진아, 첫째는 살림 미천이라는 말 들어봤지? 동생들 잘 건사하려면 네가 본보기를 보여야 돼. 매사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란 말이야. 알았어?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만 하지 말고 동생들 좀 잘 돌보고. 애들도 지들 친구들이랑 잘 노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어허, 아빠 말에 반항하는 거야? 우리 딸 이제 중학생이라고 사춘기 짓 하려는 거야? 아빠는 그런 꼴 못 봐. 엄마, 아빠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제가 그렇게 울먹이면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여진이 아빠, 그만해. 여진이 잘하는데 뭘 그래. 동생들도 얼마나 살뜰히 잘 챙겨주는데 자꾸 애 스트레스 받게 할 거야?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아니, 모녀가 아주 짝짝꿍이 맞아서 하늘 같은 남편 애비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뭐라고 하네. 뭔 말을 못해 내가. 아버지는 가끔씩 엄하게 저를 꾸짖으셨지만 기본적으로 자상한 분이었어요. 일 때문에 집을 며칠씩 비우기도 하셔서 집에 오실 때는 항상 맛있는 통닭이나 과자를 사서 저희 남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항상 저희 집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저는 남녀공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교복을 입지 않던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옷만 봐도 아이들의 가정 형편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급식이 아닌 도시락 세대라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짓궂은 애들은 도시락 반찬을 보면서 놀리기도 했어요. 저희 반에서 1등을 하던 한 남자아이는 매번 김치만 반찬으로 싸오고 그마저도 밥을 싸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자애들은 그 친구와 밥을 먹기 싫어했어요. 야, 너는 맨날 김치만 싸오냐? 김치 꼬다리도 안 잘라주셨어? 야, 너희 엄마 너무하시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나 재현이랑 밥 같이 안 먹을래?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빼짝 말라서 허여멀건한 재현이는 혼자서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도시락을 아예 싸오지 않고 점심시간마다 혼자 운동장에 나가고는 했어요. 왠지 저는 그 친구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침에 먹은 밥이 얹혀서 입맛이 없어 혼자 소화를 시킬 겸 운동장을 거닐다가 재현이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는 멍한 눈으로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재현아, 뭐해? 그냥 있어. 힘이 없어서. 넌 밥 먹었어? 너 아침에 체해서 양호실 다녀왔잖아. 그걸 알아? 나 아직도 소화가 안 돼서 밥 못 먹었어. 네가 내 도시락 좀 먹어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대로 밥 가져가면 속상해 하실까봐 그래. 그래도 돼? 진짜? 나 사실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 배고프겠다.
내가 교실 가서 도시락 가지고 올게. 저는 교실에서 제 도시락을 가져다가 재현이에게 주었습니다. 밥을 보고 허겁지겁 먹기에 제가 체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말을 했어요. 재현이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재현아, 왜 그래? 왜 울어? 그냥 내가 너무 불쌍해서.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잔뜩 지셨거든. 그래서 집에 쌀도 없어. 나 공부해야 하는데 배고파서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고마워, 여진아. 너희 엄마 요리 솜씨 정말 좋으시다. 그렇게 말하며 흐느껴 우는 재현이의 등을 저는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재현이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희 엄마는 재현이 도시락을 따로 싸가서 주기 시작했어요. 재현이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맛있게 잘 먹고 점점 살도 찌더라고요. 성적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요. 재현이 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도시락을 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저를 만난 후에 저희 집까지 따라오셨어요. 차림새는 후줄근했지만 강단 있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희 재현이 도시락 매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뭘요. 그냥 애들 도시락 싸는 김에 싸는 건데 괜찮아요.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인데 밥 안 드셨으면 드시고 가실래요? 네? 아니, 제가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아서 뭐 선물도 못 사오고 그저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온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일 거거든요. 재현이도 데리고 오시지. 저희 엄마의 말씀에 재현이 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저희가 잘 살 때는 그렇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옆에서 알랑대던 사람들도 저희가 망하니까 다 떠나고 정말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대접 받으니까 제가 주책 없이 눈물이 다 나네요. 우는 재현이 어머니를 보고 저희 엄마가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사람들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죠. 마음고생이 많으셨나 보네. 기운 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재현이 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맛있다고 칭찬하시며 배부르게 드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집에 돌아가시는 재현이 어머니 손에 쌀과 김치를 한 통 쥐어주셨어요. 정말 제가 죄송해서. 아이고,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정말 감사해요. 여진이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을 닮아서 이렇게 정이 많은가 보네요. 나중에 꼭 제가 갚아드릴게요. 안 갚아도 돼요. 힘내세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간간히 재현이 도시락을 챙겨주었어요. 나중에는 조금 형편이 폈는지 도시락을 싸오게 됐다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진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공부할 때 어려운 거 있어? 나한테 다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공부에 취미도 없고 소질도 없어서. 하면 재미가 붙을 거야.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럴까? 학교에서 재현이는 쉬는 시간마다 제 공부를 봐줬지만 저는 성적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어서 재현이는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진아, 나 수원으로 전학 가. 아버지가 거기에 일을 구하셔서. 내가 편지 쓸게.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너도 잘 살아. 넌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더 고마웠지. 편지할게. 그렇게 재현이가 전학을 가고 난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3 여름방학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하러 가셨다가 고속도로에서 화물 트럭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일하시던 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손상된 트럭의 수리비를 지불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어요. 저라도 정신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 기운 차려. 수진이, 태진이 생각해서 밥이라도 먹고 기운 차리라고. 엄마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 그래, 여진아. 엄마가 기운 낼게. 아휴, 불쌍한 사람. 이렇게 일찍 가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가족은 인천에서 살던 전셋집을 팔고 외할머니가 사시던 강원도로 이사를 하면서 트럭 회사에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주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오히려 보상금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소송을 당하니 무서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강원도로 이사를 가고 그때부터 저는 대학이고 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를 보내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공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재현이와는 연락이 끊겼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동생들은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저를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여진아, 너도 대학 가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고 어쩜 좋으냐.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살아생전에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제 동생 2명 다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자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가 살던 인천의 친구분이 반찬 가게를 함께 열자고 하셔서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비로 학원을 다니며 간호조무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 꿈은 펼치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희생하며 살았지만 저는 하나도 불만이 없었어요. 동생들이 대학교 잘 가고 하고 싶은 공부하며 지내는 게 저는 더 보람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친구 재현이와 정말 우연히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재현이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네, 뭐 도와드릴까요? 너 여진이 맞지? 너 설마 재현이야? 야, 반갑다. 너 아직도 인천 사는구나.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됐어?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다시 인천으로 온 거야? 그렇게 됐어. 근데 너 어디 아파? 맹장이 터져서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 수속하고 화장실 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왠지 낯이 익어서 보니까 너더라고. 야, 너무 반갑다. 야, 몇 시에 끝나? 같이 저녁이나 먹자.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에 저는 재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현이는 꽤 괜찮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며 졸업 후에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재현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셔? 우리 엄마 아빠 피자 가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사가 꽤 잘 돼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 내 동생은 대학 다니고 있고 어머니가 가끔씩 네 안부 궁금해 하셨는데 연락처를 모르니까. 넌 조무사 하고 있는 거야? 응. 내 동생들도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진짜 반갑다. 재현이 회사가 알고 보니 저희 병원 근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정에서 사랑으로 마음이 변했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었어요.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 편이었습니다.
서로 친구로서 만나온 세월이 있어서 그 선을 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연인이 되고 저는 재현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피자 가게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재현이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너 여진이 맞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서 와. 어머니는 잘 계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니는 지금 친구분이랑 반찬 가게 운영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내가 한번 인사를 가야 되는데. 너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아버지 소식은 뒤늦게 들었어. 아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애를 먹었습니다. 아유, 그 맘을 어떻게 다 알겠니? 여진이 피자 좋아하니? 내가 우리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큰 걸로 포장해 줄게. 어머니랑 같이 먹어. 홀에 손님이 꽉 차서 너희 앉을 자리가 없네. 재현이 네가 같이 가지고 가서 인사드려. 어머니 반찬 가게는 어디니? 내가 또 따로 인사 가야겠다. 근데 너희 사귀는 거야? 재현이가 웃으며 어머님의 말씀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하나씩 천천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사귀는 거 맞아요. 잘 됐다, 잘 됐어. 나는 우리 여진이 무조건 허락이야. 여진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재현이가 애가 똑 부러지고 법 없이도 살 놈이야. 형만한 아우 없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잘 부탁해. 네, 아줌마. 아줌마는 어머님이라고 해. 네? 네, 어머님. 그날 저희 엄마에게도 재현이를 인사시켰고 엄마도 신기해 하셨어요. 그리고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고 저희 나이 29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시부모님의 피자 가게 장사가 잘 되기는 했는데 피자 가게를 열면서 진 빚과 아직 대학을 다니던 도련님에게 들어가는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집을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저희 친정엄마도 일을 하셔서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본인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저에게 일을 그만두기를 권유해 주었어요. 그래도 둘이 버는 것만 못해서 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부모님 피자 가게가 언론 매체에 소개된 후에 완전 초대박이 났어요. 평수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하셨습니다. 저희 신혼집 아파트 대출금도 한 번에 갚아주셨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살면서 대출금 갚아도 되는데. 그래? 그럼 물을까? 아니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한테 뭔들 못해주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그리고 감사하면 너희 어머니 김치 좀 얻어다 줘라. 내가 사 먹어도 되는데 사 먹으려고 하면 사돈이 아주 기겁을 하고 그냥 막 퍼주셔서 네가 그냥 한두 포기만 슬쩍 가져다 줘. 너희 어머니가 예전에 나 굶고 다닐 때 해주신 김치찌개가 아른아른하네. 어머니, 그 김치찌개 제가 똑같이 끓일 수 있어요. 김치 얻어다가 해드릴게요. 정말? 그럼 나야 고맙지. 그 주 주말에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묵은지를 가져다가 시댁에서 김치찌개를 끓여드렸어요. 옛날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아유, 주책맞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사돈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러 가야겠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만나서 회포도 푸시고 잘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아이를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도련님 걱정에 한숨을 짓고는 했어요.
아, 준현이 그 자식 때문에 미치겠어. 왜? 도련님 대학원 다닌다며?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대학원 졸업도 못하고 지금 논문을 제대로 못 써서 몇 년째 빌빌대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셔.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뭔지 꼴에 대학 강사랑 연애도 하는 모양이더라고. 도련님도 연애하면 좋지 뭐. 도련님이 당신보다 2살 아래지? 그럼 연애하고 결혼도 생각할 나이네. 근데 지가 그럴 형편이냐고. 아휴, 말도 안 듣고 언제까지 부모님 등에 딱 붙어서 피 빼먹고 살려고 하는지 아휴, 걱정이야. 걱정 마. 도련님도 다 생각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남편을 위로해 주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깝깝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나이가 34이었으니 도련님은 32살이었습니다.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동생들은 대학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도련님은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일 없이 시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대학원에 가서 몇 년째 졸업을 못하고 있었으니 남편이 걱정할 만도 했어요. 그런 도련님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저와 남편도 시댁에 있었거든요. 도련님이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우리 대학 강사하는데 이 여자 덕분에 나 논문도 패스할 것 같아. 그 말에 제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었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그놈의 대학원 졸업한 후에 결혼하지 그러니?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하려고? 그러자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배 더 부르기 전에 결혼하려고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셨고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도련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는 평수가 큰 시댁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시댁에서 사는 게 편하다며 굳이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한 후에 제가 시댁에 다니러 가면 동서는 제 속을 긁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어요. 형님 오셨어요? 저 배고픈데 형님표 김치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집에 국 없어? 동서도 집안일 좀 해. 어머님한테 다 맡기지 말고. 어머님이 본인 살림은 본인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 임신해서 힘들다고요. 제가 하긴 뭘 해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누구는 마치 노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 섞었다가는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항상 제가 져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해줄게. 우리 아들 준영이나 좀 봐줘 그럼. 그렇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동서 해줄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다 끓어갈 무렵에 동서가 제 아들에게 뭐라고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한글 책을 꺼내놓고 야단을 치고 있더라고요. 얘, 너는 4살이나 됐으면서 이것도 못 읽어? 하여간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더니 어쩌냐? 엄마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해서 너도 좋은 머리 갖기는 글렀다.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잠깐 이리 좀 와봐. 준영이는 놀고 있어?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작은 엄마 싫어. 제 아들의 말에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왜 그러니 준영아? 작은 엄마가 한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동서, 얼른 와봐. 밥 다 됐어. 다 됐어요? 맛있겠다. 식탁에 앉은 동서에게 저는 아들이 들리지 않게 조용히 말했어요. 동서,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애 마음 상하게 머리가 나쁘다느니 내 험담이나 하고 대체 왜 그래? 제가 뭘요? 없는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은 원래 엄마 머리 닮는다고요. 형님 머리 닮아서 준영이 쟤도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애 교육 시작해야 돼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주버님 머리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딱 보니 글러 먹었네요. 동서! 어머, 애 떨어지겠네.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저는 화가 나서 그 길로 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한 말이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 때문에 머리 나쁜 애 취급을 당한 것도 속이 쓰렸습니다. 사실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가끔씩 제 학력을 무시하고 제가 하는 간호조무사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했거든요. 어쩌다가 간호조무사 같은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그거 간호사 따까리 아니에요? 따까리라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표현이 그게 뭐야? 어머, 형님이 제가 쓰는 언어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형님, 저 문창과 대학 강사예요. 하하, 너무 웃긴다. 동서가 그럴 때마다 참을 인자를 새기며 꾹 참고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신경 안 쓰는 척 했지만 제 속에서는 조금 주눅드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제 아들이 동서 말대로 정말 저를 닮아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될까봐 걱정도 됐고요. 그날은 만감이 교차해서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김치찌개 잘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진아, 네가 둘째 며느리한테 김치찌개 가르쳐줬다며? 완전 네가 한 거랑 똑같더라. 너무 맛있던데? 둘이 잘 지내는 모습 보기 좋아? 나 보고 가지 그랬어. 준영이도 보고 싶었는데. 동서가 자기가 끓였대요? 그럼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만 맛있게 드셨으면 됐죠. 뭐 요즘 피자 가게 많이 바쁘시죠? 제가 도와드리러 가야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직원 많은데 뭘. 가맹점 내느라 그게 좀 신경 쓰여서 그렇지. 근데 사돈네 김치 좀 가져다 주면 안 될까? 김치가 또 떨어졌네. 내가 돈 붙여줄 테니까 네가 좀 사다 줘. 그 양반 또 공짜로 보내려고 그럴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 아까 보니까 김치가 없기는 하던데 저도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 주말에 쉬는 날에 김치 가지고 갈게요. 그래. 그 둘째가 보쌈 해달라고 야단이라서 그날 와서 보쌈도 먹고 놀다가 가. 네, 어머니. 저는 그날 처음으로 퇴근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동서가 저와 저희 아들 준영이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벼락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재수씨가 그런 말을 했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뭐 대학 졸업한 게 그렇게 대수라고 사람을 무시해? 그리고 애한테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아우 열받아. 여보, 그런 소리 귀담아 듣지 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가만 안 둬. 대학 교수도 아니고 강사 주제. 열불나. 시댁에 얹혀 살면서 손이 형님 무시나 하고 지들 앞가림이나 잘하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이 저 대신 그렇게 화를 내주니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이다 싶고 분했던 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주말 점심에 보쌈 먹자고 하시네? 당신 시간 되지? 그날 회사에 잠깐 일하다가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재수씨 또 그런 헛소리 하면 참지 마.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문제의 주말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는 친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칭얼댔어요. 엄마, 나 안 갈래. 나 외할머니랑 있을래. 작은 엄마 무서워.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외할머니랑 놀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갔다가 올게. 응? 저는 저희 친정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김치 좀 사갈게. 왜? 그냥 가져가. 뭘 사가. 남는 게 뭐 있다고 그래. 그냥 돈 받아. 그리고 무김치 있어? 보쌈 해 먹으려고. 보쌈 김치? 엄마가 금방 해줄게.
그 이서방이 먹고 싶다고 하는구나. 사실 동서가 먹고 싶다고 한 거지만 저는 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 엄마에게 아들을 맡기고 김치통 2개의 김치와 엄마가 그 자리에서 해주신 보쌈 김치를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도련님은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느라 나와보지도 않고 동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형님 왔어요? 김치는 가져왔어요? 응, 가져왔어. 어머님은? 어머님은 고기 사러 나가셨어요. 아버님은 가맹점 때문에 볼일 보러 가셨고요. 아, 나 겉절이에다 흰밥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동서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제가 가지고 간 김치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하나 손에 집어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팍 쓰고 저에게 말했어요. 아, 이게 뭐야? 아우, 냄새. 젓갈을 얼마나 넣은 거야? 아우, 쉰내.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한 김치인데. 맡아봐요, 맡아봐. 형님, 신김치 말고 겉절이로 달라고요. 지금 당장 가서 겉절이로 해오세요. 진짜 냄새. 무식하면 센스라도 있어야지. 보쌈에 신김치가 말이야, 방구야. 그렇게 말을 하고는 동서는 제 친정엄마가 싸주신 김치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동서가 침을 뱉은 김치 한 보기를 들어서 냅다 동서 뺨에 김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얼굴에 시뻘건 김치 국물과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동서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꽥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역시 무식한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사람한테 김치를. 말도 안 나오네. 이거 형님이 다 치워요. 저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뭐라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 시어머니가 저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동서는 갑자기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더니 우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형님이 저한테 이유도 없이 이렇게 김치로 싸대기를. 저 애도 임신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동서를 보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너 형님한테 어쩜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보자 하니까. 네? 어머님, 제가 맞았다니까요? 넌 맞아도 싸. 준현이 너도 좀 나와봐. 방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도련님까지 소환해서 앉혀두고 일장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너 어떻게 이 귀한 김치에다가 침을 뱉을 수가 있니? 무식한 건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네. 내가 다 봤어. 너 앞에서는 살살대면서 형님 욕이나 하는 거 내가 두고 보고 있었는데 애가 진짜 못됐구나. 그리고 준현이 너 언제까지 집에서 백수짓 하고 살 거야? 나 너희 둘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산다. 그래도 임신했다고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며느리 보쌈까지 해먹이려고 한 내가 등신이지. 아이고 속상해. 여진아, 괜찮아? 마음 많이 상했지? 어머니.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얼마나 속상했겠어. 대학 강사가 대수야?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뭐해? 사람이 안 됐는데. 너희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자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서 빌빌 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더러 어딜 가라고 그러세요? 저희 형편 아시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형님한테 죄송해야지. 어느새 도착한 제 남편도 그 상황을 보며 대충 어떻게 된 상황인지 눈치를 챘던 모양이에요. 참지 못하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래? 야, 준현이 너도 언제 정신 차리고 살래? 아이, 형, 왜 그래? 당신 얼른 형수님한테 싹싹 빌어. 당신 때문에 나까지 이게 웬 난리야. 도련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언제까지 부모 등쳐먹고 살 거야? 너희들 앞가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 형이랑 형수는 결혼해서 지들이 다 대출받아서 집 구하고 살았는데 너희는 노력이라는 걸 할 생각은 있는 거야? 아주 가만 보면 시어머니랑 형님을 물로 본다니까. 살살 부려먹기나 하고 오늘 내로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가 또다시 우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형님, 어머님 좀 말려주세요. 어머님,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세요? 이제 3개월 후면 애도 태어나는데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 속내가 드러나는구나. 애 맡기려고 굳이 시댁에 얹혀 사는 거였어. 됐어. 나 이제 너희 이러고 사는 꼴 못 봐. 일주일 시간 줄게. 나가 살아. 그리고 저 김치는 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여진아, 재현아, 나가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유, 속상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남편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는 제 속을 뻔히 들여다보듯이 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 귀한 김치를 무식하긴 누가 무식한 건지 정말 못돼가지고. 여진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이번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거야. 어머니, 사실 그동안 저 많이 속상했어요. 동서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는지. 그러게나 말이야. 이제 참지 마. 네가 손윗 사람인데 어디 되먹지 못하게. 어휴, 살다 별. 그나저나 준영이는 왜 안 왔어? 남편은 제 아들 준영이에게 동서가 했던 말도 시어머니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치시며 답답해 하셨어요. 어쩜 그런... 아휴, 진짜 내가 사단을 낼 거야 아주. 그나저나 여진아, 너 혹시 우리 피자 가맹점 운영할 생각 없니?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주려고. 그 운영만 잘하면 돼. 직원도 다 알아서 뽑아주고 직원 월급도 가게 안정될 때까지 이 시애미가 다 보태줄게.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왜? 싫으냐? 아니요. 근데 그래도 돼요? 그럼 되지. 우리 예쁜 며느리한테 내가 못해줄 게 뭐야. 너희 동네에 내가 이미 자리 다 봐놨어. 우리 며느리 야무져서 잘할 거야. 한번 해봐.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저는 간호조무사 일을 때려치우고 시부모님 피자가게 가맹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본점인 시부모님 피자가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적금을 모으며 알뜰살뜰하게 살았습니다. 동서와 도련님은 김치 싸대기를 맞은 그날 이후 한 달 만에 시부모님 댁에서 쫓겨나서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도련님은 정신을 차리고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고 동서는 여전히 교수는 못하고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면 기가 팍 죽어 있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요리도 하고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형님,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형님 어머니께서 해주신 거죠? 웬일이야? 이제 겉절이 타령 안 하네? 형님, 죄송해요. 그때 일은 잊어주세요.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준영이 요즘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공부 잘한다면서요? 부러워요. 우리 아들내미는 사고만 안 치면 좋겠는데 자꾸 애들을 때려서. 우리 준영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동서도 너무 공부하지 마.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그래도 또 그런다. 알겠어요. 형님 앉아 계세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는 동서의 모습을 보면 참 자업자득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예전만큼 동서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반성 많이 한 거 알고 있고 동선에도 열심히 사니까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남편은 열심히 번 돈을 모아서 7년 전에 인천에 있는 신도시에 7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하게 됐어요.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었고 평생 일만 하며 사시던 저희 친정엄마도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지금은 취미생활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편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세요. 여전히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는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끔씩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두 분이 국내로 여행을 다니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농담을 하십니다. 너희 이제 살만하다고 시애미한테 용돈 주냐? 내가 너희보다 더 부자거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래?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우리 호캉스도 하고 스파도 하고 잘 놀다 올게. 네 시애비 삐졌으니까 한번 들여다 봐주고. 네, 어머니. 재밌게 즐기다 오세요. 저와 남편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구가 되고 성인이 돼서 우연히 만나서 결혼까지 한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지금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친구처럼 지내시는 걸 보면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하늘이 정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연 채널에 철없던 동서에게 시원하게 김치 싸대기를 날렸던 일을 풀어내며 제 삶을 돌아보니 정말 녹록지 않았던 삶이었다 싶네요. 지금의 편한 삶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처럼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더운 여름 아무쪼록 잘 나시고 건강하세요.